지금도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고 있으신가요? 학창시절, 사회생활, 심지어 은퇴를 해서도 걱정이신가요? 친구나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친구는 인생의 보물, 벗의 진가는 어려울 때 드러난다. 사람의 일생은 수많은 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가족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고, 장례식에서는 스님이나 의식을 집행하는 분들, 그리고 일가 친척이나 지인들, 친구들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덕분입니다라는 말처럼 나무 그늘이 특별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건 아니지만 땡볕 아래에서 만난 나무 그늘의 고마움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무 그늘의 청량함 덕분에 다시 기운을 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늘일 뿐인데도 거기에 덕분이라는 공손한 말투를 사용해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음으로 양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붓다의 정기문학인 자타카에는 벗의 존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거나 자신보다 나은 사람, 또 반대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벗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벗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힘인 만큼 지금 일어난 고통을 없애주고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친구끼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친구야말로 인생의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 불행할 때나 행복할 때에도 벗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영고성쇠의 이치에 따라 벗을 버려서는 안 되고 항상 상대 처지에서 생각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친구라는 것을 불교 경전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타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7걸음을 함께 걸으면 벗이 되고 12일을 함께 머물면 가까운 벗이 된다. 한 달이나 보름만 함께 지내면 가족처럼 되고 그 이상 함께 살면 자신과도 같다. 요컨대 교제를 해감으로써 우정은 깊어만 갑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했듯이 친척이라도 만날 기회가 적고 서로 연락도 하지 않으면 소원해지기 마련입니다. 남이라도 내 가까이 있으면서 사귀면 가까운 벗이 되고 서로 믿어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남은 결코 남이 아니라 혈연관계나 다름없습니다. 벗이란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내게 나쁜 친구가 있는지 살펴보라. 4가지 나쁜 친구. 붓다는 다음과 같은 상대는 가식적인 벗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무엇이든 가져가는 사람. 둘째, 말뿐인 사람. 셋째,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 넷째, 방탕한 동료. 각각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 가져가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다 가져가고 늘 제멋대로인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말뿐인 사람은 말에 숨은 의도가 있어 속임수를 쓰려고 말을 거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사기꾼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은 역겨울 정도로 상대가 좋아할 말만 골라서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 발린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방탕한 동료는 주정뱅이에 방탕하고 게으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품행이 나쁜 사람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파멸을 부르기 때문에
몸가짐이 바른 사람이 볼 때 나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가져가는 사람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든지 손 닿는 대로 가져가는 사람. 둘째, 적은 물건을 주고는 그보다 많은 물건을 가져가려는 사람. 셋째, 단지 무서워서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 넷째, 자기 이익만을 쫓아가는 사람.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적은 물건을 주고 그보다 많은 물건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자가 높다고 꼬드겨 저축이나 투자를 하게 만들고 몰래 원금을 빼가는 방법과도 유사합니다. 현대 다단계 판매 방식처럼 악덕상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단지 무서워서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은 불교 시인 붓다고사가 말했듯 평소에는 일을 하지 않던 사람이 두려운 무언가에 쫓겨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애정 없이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마지못해 일을 한다든지 신이나 죽은 자의 안가품이 있을까봐 수행하거나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말뿐인 사람에도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빌미로 우정인 척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자그마한 일이 뭔가 대단한 힘이라도 되어준 것처럼 능수능란하게 상대를 말로 구워 삶아서 친한 친구인 양 능숙하게 속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빌린다든지 도움받는 것에 능한 사람입니다. 둘째, 앞으로 일어날 일을 꾸며대며 우정인 척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언젠가는 돈을 모으게 해준다든가 유명한 거물이 있으니 언젠가는 이 사람을 통해 힘을 써서 돈을 모으게 해준다든가 하는 말로 교모하게 상대를 속입니다. 지금 돈을 빌려달라든지 일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런 식으로 오래전 우정을 미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백해무익한 일을 말하면서 환심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 세상 이야기를 듣기 좋게 들려주며 이익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해서 보증을 서게 한다든지 뭔가 약속을 하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넷째, 해야 할 일이 눈앞에 닥치면 형편이 좋지 않다며 둘러대는 사람입니다. 어떤 걸 빌리고 싶다고 부탁하면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저 부분이 문제가 있다며 여러 가지 변명으로 부탁을 거절하는 사람. 온갖 변명으로 발뺌하는 사람은 입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나쁜 친구입니다. 이번엔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 네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나쁜 일에 동의하는 사람. 둘째, 착한 일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셋째, 그 사람 앞에서는 칭찬하는 사람. 넷째,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흉보는 사람. 불교에는 깨달음을 향해 노력해야 할 사정근이라는 수행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 행한 악은 없애도록 노력하고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행하고 있는 선행은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는 것, 착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의 네 가지입니다. 앞에 네 종류의 사람 중에서 상대의 나쁜 일에 동의하는 사람과 착한 일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사정근의 행위와 상반되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나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충고하고 스스로도 나쁜 행위를 멀리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또 상대가 착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스스로도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거스르는 사람은 나쁜 친구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앞에 네 종류의 사람 중에서 그 사람 앞에서는 칭찬하고 없는 곳에서 흉보는 사람도 착한 벗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죄나 실수가 있다면 직접 본인에게 말해서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쁜 일은 곧장 지적하고 그 나쁜 일이 틀림없이 훗날 큰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일깨우고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과오를 말해주는 현명한 사람을 만났으면 그 현명한 사람의 말에 따르라. 숨겨진 재물이 있는 곳을 말해주는 사람을 따르도록 하라. 그와 같은 사람의 말에 따른다면 좋은 일만 존재할 뿐 나쁜 일은 없으리. 다른 사람을 훈계하라. 가르쳐 깨닫게 하라. 좋지 않은 일에서 그를 멀어지게 하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들에게서는 사랑받고 나쁜 사람들에게서는 멀어지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방탕한 동료에도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술처럼 나태함의 원인이 되는 것에 빠져 있는 동료입니다. 지금 저기서 누군가가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권할 때 좋아 가자라고 말하면서 따라갈 것 같은 동료를 말한다고 붙다고 사는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둘째, 때 아닌 때에 거리를 헤매고 있는 동료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각하면 일하지 않고 들깨처럼 이리저리 거리를 방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직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조차도 볼 수 없고 목표도 없이 재밌는 일이 없을까 하고 거리를 기웃거린다든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되어가는 대로 집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말이나 짓거려대는 것이 바로 때 아닌 때의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축제나 춤 등의 모임에 빠져 있는 동료입니다. 사람들을 자주 초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님을 초대하도록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연예인을 따라다니거나 노는 것에만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음주 가무에 빠져 있는 것이나 오락과 취미에 푹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인 노름에 빠져 있는 동료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납득이 가시겠죠. 이상 네 종류의 나쁜 친구들 두고 붙다는 무서운 길을 피해가는 것처럼 현명한 이는 이들을 피하여 만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법구경에서는 나쁜 법과 사귀지 마라, 저속한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고 설하고 있는데 그것은 흔히 새 속에서 말하는 붉은색을 섞으면 빨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어떤 친구를 만난다 해도 어떠한 우정을 쌓아간다 해도 머지않아 사람은 다 그렇게 됩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결국 그런 것입니다. 정말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고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친구는 인생의 보물, 벗의 진가는 어려울 때 드러난다. 사람의 일생은 수많은 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가족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고 장례식에서는 스님이나 의식을 집행하는 분들, 그리고 일가 친척이나 지인들, 친구들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덕분입니다라는 말처럼 나무 그늘이 특별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건 아니지만 땡볕 아래에서 만난 나무 그늘의 고마움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무 그늘의 청량함 덕분에 다시 기운을 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늘일 뿐인데도 거기에 덕분이라는 공손한 말투를 사용해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음으로 양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붓다의 정기문학인 자타카에는
벗의 존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거나 자신보다 나은 사람, 또 반대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벗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벗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힘인 만큼 지금 일어난 고통을 없애주고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친구끼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친구야말로 인생의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 불행할 때나 행복할 때에도 벗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영고성쇠의 이치에 따라 벗을 버려서는 안 되고 항상 상대 처지에서 생각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친구라는 것을 불교 경전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타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7걸음을 함께 걸으면 벗이 되고 12일을 함께 머물면 가까운 벗이 된다. 한 달이나 보름만 함께 지내면 가족처럼 되고 그 이상 함께 살면 자신과도 같다. 요컨대 교제를 해감으로써 우정은 깊어만 갑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했듯이 친척이라도 만날 기회가 적고 서로 연락도 하지 않으면 소원해지기 마련입니다. 남이라도 내 가까이 있으면서 사귀면 가까운 벗이 되고 서로 믿어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남은 결코 남이 아니라 혈연 관계나 다름없습니다. 벗이란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내게 나쁜 친구가 있는지 살펴보라. 4가지 나쁜 친구. 붓다는 다음과 같은 상대는 가식적인 벗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무엇이든 가져가는 사람. 둘째, 말뿐인 사람. 셋째,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 넷째, 방탕한 동료. 각각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 가져가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다 가져가고 늘 제멋대로인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말뿐인 사람은 말에 숨은 의도가 있어 속임수를 쓰려고 말을 거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사기꾼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은 역겨울 정도로 상대가 좋아할 말만 골라서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 발린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방탕한 동료는 주정뱅이에 방탕하고 게으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품행이 나쁜 사람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파멸을 부르기 때문에 몸가짐이 바른 사람이 볼 때 나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가져가는 사람은 4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든지 손 닿는 대로 가져가는 사람. 둘째, 적은 물건을 주고는 그보다 많은 물건을 가져가려는 사람. 셋째, 단지 무서워서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 넷째, 자기 이익만을 쫓아가는 사람. 특히 2번째와 3번째 종류의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적은 물건을 주고 그보다 많은 물건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자가 높다고 꼬드겨 저축이나 투자를 하게 만들고 몰래 원금을 빼가는 방법과도 유사합니다. 현대 다단계 판매 방식처럼 악덕상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단지 무서워서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은 불교 시인 붓다고사가 말했듯 평소에는 일을 하지 않던 사람이 두려운 무언가에 쫓겨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애정 없이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마지못해 일을 한다든지 신이나 죽은 자의 안가품이 있을까봐 수행하거나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말뿐인 사람에도 4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빌미로 우정인 척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자그마한 일이 뭔가 대단한 힘이라도 되어준 것처럼 능수능란하게 상대를 말로 구워 삶아서 친한 친구인 양 능숙하게 속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빌린다든지 도움받는 것에 능한 사람입니다. 둘째, 앞으로 일어날 일을 꾸며대며 우정인 척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언젠가는 돈을 모으게 해준다든가 유명한 거물이 있으니 언젠가는 이 사람을 통해 힘을 써서 돈을 모으게 해준다든가 하는 말로 교모하게 상대를 속입니다. 지금 돈을 빌려 달라든지 일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런 식으로 오래전 우정을 미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백해무익한 일을 말하면서 환심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 세상 이야기를 듣기 좋게 들려주며 이익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해서 보증을 서게 한다든지 뭔가 약속을 하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넷째, 해야 할 일이 눈앞에 닥치면 형편이 좋지 않다며 둘러대는 사람입니다. 어떤 걸 빌리고 싶다고 부탁하면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저 부분이 문제가 있다며 여러 가지 변명으로 부탁을 거절하는 사람, 온갖 변명으로 발뺌하는 사람은 입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나쁜 친구입니다. 이번엔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 4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나쁜 일에 동의하는 사람. 둘째, 착한 일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셋째, 그 사람 앞에서는 칭찬하는 사람. 넷째,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흉보는 사람. 불교에는 깨달음을 향해 노력해야 할 사정근이라는 수행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 행한 악은 없애도록 노력하고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행하고 있는 선행은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는 것, 착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의 4가지입니다. 앞에 4종류의 사람 중에서 상대의 나쁜 일에 동의하는 사람과 착한 일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사정근의 행위와 상반되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나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충고하고 스스로도 나쁜 행위를 멀리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또 상대가 착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스스로도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거스르는 사람은 나쁜 친구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앞에 4종류의 사람 중에서 그 사람 앞에서는 칭찬하고 없는 곳에서 흉보는 사람도 착한 벗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죄나 실수가 있다면 직접 본인에게 말해서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쁜 일은 곧장 지적하고 그 나쁜 일이 틀림없이 훗날 큰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일깨우고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과오를 말해주는 현명한 사람을 만났으면 그 현명한 사람의 말에 따르라. 숨겨진 재물이 있는 곳을 말해주는 사람을 따르도록 하라. 그와 같은 사람의 말에 따른다면 좋은 일만 존재할 뿐 나쁜 일은 없으리. 다른 사람을 훈계하라. 가르쳐 깨닫게 하라. 좋지 않은 일에서 그를 멀어지게 하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들에게서는 사랑받고 나쁜 사람들에게서는 멀어지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방탕한 동료에도 4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술처럼 나태함의 원인이 되는 것에 빠져있는 동료입니다. 지금 저기서 누군가가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권할 때 좋아 가자라고 말하면서 따라갈 것 같은 동료를 말한다고 붙다고 사는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둘째, 때 아닌 때에 거리를 헤매고 있는 동료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각하면 일하지 않고 들깨처럼 이리저리 거리를 방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직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조차도 볼 수 없고 목표도 없이 재밌는 일이 없을까 하고 거리를 기웃거린다든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되어가는 대로 집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말이나 짓거려대는 것이 바로 때 아닌 때의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축제나 춤 등의 모임에 빠져 있는 동료입니다. 사람들을 자주 초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님을 초대하도록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연예인을 따라다니거나 노는 것에만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음주 가무에 빠져 있는 것이나 오락과 취미에 푹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인 노름에 빠져 있는 동료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납득이 가시겠죠. 이상 네 종류의 나쁜 친구들 두고 붙다는 무서운 길을 피해가는 것처럼 현명한 이는 이들을 피하여 만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법구경에서는 나쁜 법과 사귀지 마라, 저속한 사람과 사귀지 마라라고 설하고 있는데 그것은 흔히 새 속에서 말하는 붉은색을 섞으면 빨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어떤 친구를 만난다 해도 어떠한 우정을 쌓아간다 해도 머지않아 사람은 다 그렇게 됩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결국 그런 것입니다. 정말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고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듣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한다면 우리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